아조프해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코웃음을 칠지도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바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곳이 떠오를 겁니다. 예를 들어 드레이크 해협이나 남중국해, 바렌츠해, 북해 같은 이름은 자주 거론되지만 아조프해는 거의 언급되지 않죠. 우선 위험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해적의 위협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장 위험한 바다는 홍해나 아덴만일 것입니다. 자연환경의 혹독함을 따진다면 드레이크 해협보다 더 가혹한 곳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 침몰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북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바다 목록 속에 아조프해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조프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언뜻 보기엔 좀 엉뚱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다는 그 기원을 설명하려면 아주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결국은 추측이나 가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조프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다만 지난 250만 년 동안 아조프해 분지를 바다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 시기 동안 지구는 여러 차례 빙하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흑해는 민물 호수로 바뀌고 케르치 해협은 사라지며 아조프해 분지도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조프해는 다른 많은 바다들과는 달리 정확한 생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천년기에 태어났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는 바다입니다. 이 탄생 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아조프해가 지금의 형태로 형성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에서 8,000년 전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 지구 전체의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지중해의 바닷물이 흑해로 한꺼번에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유입은 평온한 물살이 아니라 붕괴라고 부를 정도로 거센 현상이었죠. 이 가설을 제안한 지질학자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먼에 따르면 흑해에는 300일 동안 하루에 42 입방킬로미터나 되는 물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이는 나이아가라 폭포 200개 이상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였다고 합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로 보면 눈 깜짝할 순간인 300일 사이에 흑해는 바닷물로 가득 찼고 수위가 안정되자 케르치 해협을 지나 아조프해 분지 전체까지 물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대재앙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 그리고 인간조차도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아조프해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바다로 불리고 있죠. 지금도 이 바다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활동에 따라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해안선 역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얕은 바다. 아조프해는 비교적 젊은 바다이고 그 분지 지형도 평평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얕은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얕다고 해서 이 바다가 따뜻한 물이 가득한 거대한 해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실제로 아조프해는 많은 강들보다도 더 얕습니다. 평균 수심은 겨우 7m, 가장 깊은 곳조차 14m 남짓에 불과한데요. 이 깊이에 5층짜리 건물을 세운다면 지붕이 수면 밖으로 삐죽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그런 건물은 순식간에 잔해 더미로 변하겠지만요. 가을부터 겨울 사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폭풍이 한 번만 강타해도 그대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얕은 바다에서는 폭풍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잘못된 판단인데요. 오히려 정반대죠. 얕은 바다의 무서운 점은 바람이 그리 강하지 않아도 수면이 심하게 요동친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 생기는 파도는 대양에서 부드럽게 밀려오는 너울과는 달리 짧고 날카롭고 방향도 제멋대로입니다. 바깥 바다의 큰 물결이라면 배가 천천히 들렸다가 다시 내려올 여유라도 있지만 아조프해의 짧고 급한 파도 앞에선 그럴 틈도 없습니다. 한 번의 파도에 대응하기도 전에 다음 파도가 가차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이죠. 이런 파도들은 밀려온다기보단 마치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는 배가 부서질 때까지 계속 두들깁니다. 이런 파도는 소형 선박이나 어선, 모터보트 같은 작은 배에게 특히 치명적인데요.
실제로 이런 작은 배들이 해안에서 겨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복된 사례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배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두동강 나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폭풍은 오직 위협일 뿐입니다. 때때로 강한 바람이 바닷물을 육지로 밀어올리는 폭풍이 발생하는데 이는 갑작스럽고도 급격한 수위 상승을 일으키죠. 그로 인해 마을 전체가 침수되고 때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합니다. 반대로 바닷물이 순식간에 해안에서 빠져나가는 되밀림 현상도 매우 위험한데요. 이럴 경우 바닷물은 해안에서 수백 미터, 때로는 수 킬로미터까지 물러나 바닥을 드러냅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수면이 1에서 2미터나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썰물은 방심한 해수욕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먼 바다 쪽으로 끌려가 버리죠. 특히 모래톱이나 얕은 바다 근처에서는 이런 이안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수영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초당 최대 2m의 속도로 사람을 바다 쪽으로 끌어당기는 물살을 거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빨을 드러낸 바다 밑바닥. 말라붙은 바다 바닥을 거닐며 조개 껍데기나 주울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아조프해의 해저 대부분은 점토 성분이 섞인 미끈한 펄층으로 덮여 있는데요. 한번 발을 들이면 빼내기도 힘들고 마치 빨려 들어가는 늪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지역에 따라 물을 잔뜩 머금은 진흙이나 모래진흙 지반이 형성돼 있어서 실제 유사처럼 발이 푹푹 빠진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아조프해의 펄층은 입자가 매우 미세하고 물속에 쉽게 퍼지는 성질이라 더 위험하죠. 이건 선원들에게도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얕은 아조프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면 파도나 바람에 의한 물살이 쉽게 바닥까지 전달되고 그 바람에 쌓여있던 펄과 점토가 몽땅 휘저어집니다. 그 결과 아주 미세한 실트와 점토 입자들이 물속에 떠올라 시야는 거의 완전히 차단됩니다. 당연히 이런 환경은 모든 수중 활동에 큰 장애가 되는데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시야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탓에 음향 측심기의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해저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계측 장비들은 정확도를 잃게 되죠. 잘못된 측정값은 결국 치명적인 수심착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로와 항구 진입로에서는 이런 오차가 치명적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이조차도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휘저어진 펄층은 바람에 실려 이동하고 바람이 잦아든 시점에 쌓여갑니다. 그 결과 단 몇 시간 만에 해저 지형이 크게 바뀌는 일도 발생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전한 항로였던 곳에 오늘은 배가 좌초할 만큼 얕은 모래톱이 생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물속에 다량으로 포함된 펄 입자들은 스크류나 키 같은 선박 부품을 갈아내며 마모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또 엔진 냉각용 필터로 들어간 바닷물에 펄이 섞이면 결국 과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폭풍이 격렬해질 경우 펄층은 단지 물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미세한 입자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바다 위 공중에 에어로졸 형태의 안개처럼 떠돌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기와 펄이 섞인 안개는 이번엔 수면 위의 시야를 순식간에 가려버리죠. 당연히 시야가 가려지면 항해 실수가 발생하고 이는 선박 조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아조프해의 결빙. 아조프해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요인 중 하나는 겨울철 바다가 어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유럽의 바다들 가운데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이 지역에서 아조프해만큼 규칙적으로 얼어붙는 바다는 거의 없습니다. 겨울에 바다가 결빙되는 이유는 지리적 조건, 기후적 조건, 수문학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수심이 얕다는 점이고요. 바닷물이 얕다 보니 열을 금세 잃고 조금만 추워져도 쉽게 얼어붙는 것이죠. 게다가 아조프해의 물은 흑해보다, 아니 지중해보다도 훨씬 더 담수에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속 염분이 낮을수록 어는 온도는 더 높아집니다. 이런 담수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건 아조프해로 흘러드는 수많은 강들인데 특히 돈강과 쿠반강의 영향이 크죠. 평균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하 6도, 한겨울에는 영하 25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대륙성 기후 아래에서는 아조프해 전역이 얼음으로 덮이지 않는 겨울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12월에는 연안에 들러붙은 정착빙이나 팬케이크 얼음이 나타나고 2월부터 3월 초까지는 전면적인 빙층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의 얼음 두께는 보통 20에서 40cm이지만 겨울이 혹독할 땐 60에서 80cm까지도 얼어붙습니다. 매우 얕은 곳에서는 바닷물이 바닥까지 완전히 얼어붙는 경우도 있고요. 해리와 바람의 영향으로 엄청난 양의 물과 얼음이 이동하면서 거대한 빙원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음이 여러 차례 갈라지고 깨진 얼음덩이들이 서로 밀쳐 쌓이며 수미터 높이의 얼음 언덕이 생겨나죠. 이렇게 얼음 언덕들에 둘러싸인 풍경을 눈앞에 마주하게 되면 마치 북극에라도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지만 실제로 여긴 온대에 위치한 아조프 연안 지역입니다. 이처럼 혹독한 겨울 환경 때문에 아조프해는 유럽에서도 몇 안 되는 겨울 항해의 쇄빙선의 선도가 반드시 필요한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항구가 얼어붙어 선박 운항이 일시 중단되고 항만 시설이 손상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빙은 선박뿐 아니라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죠. 아조프해의 얼음은 두께가 매우 들쭉날쭉하고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눈앞에서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얼음 위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얼음째로 바다로 떠내려가는 사고가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철 결빙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겨울이 짧아지고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의 두께도 점점 얇아지고 있죠.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해에는 눈이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얼음이 해안에만 얇게 얼어붙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해도 그런 겨울은 아직까지 예외적인 경우이고 아조프해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얼음이 많이 생기는 바다 중 하나로 북극에 가까운 환경이 지금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에도 여러분은 아조프해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라고 부를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정을 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이 바다가 왜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 바다인지를요. 어쩌면 아조프해는 그저 잠잠한 척하고 있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실은 이 바다야말로 자연이 만들어낸 역설 그 자체인 셈이죠. 얕은 수심, 복잡한 수리구조, 급변하는 진흙 해저, 불안정한 기후 조건 등 아조프해의 위험 요소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